네, 스카이의 범고래입니다. 드라이 벌크선입니다. 네, 시크릿컬 중에 시크릿컬, 변동성 최고봉. 네, 벌크선은 주로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 핸디막스부터 해가지고 여기 차이나막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핸디 사이즈부터 스프라막스 사이즈가 있고 파나막스 사이즈부터 대형선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프막스가 있고요. 주로 이제 철광석이나 석탄을 실어 나르는 케이프막스가 이제 대형선의 주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핸디막스 사이즈는 이제 곡물이나 철강 제품 같은 거 실어 나르는 이제 작은 선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선박을 메이저 벌크라 그러고 작은 거를 마이너 벌크라 그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벌크 화물 흐름도인데요.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아시다시피 주요 수출국은 호주와 브라질입니다. 주요 수입국은 40% 차지하고 있는 중국입니다. 한마디로 중국하고 호주하고 브라질이 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화물을 많이 실어나느냐 두 개 보시면 역시 석탄과 철광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마이너 벌크들은 뭐 곡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주요 수출 플레이어는 호주와 브라질이고 주요 수입 플레이어는 중국이다. 전체 물량의 40% 차지하고 거래 화물의 27% 철광석이고 화물의 21% 열탄이 석탄이다. 한마디로 철광석과 석탄이 물동량이 키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 세계 조광 생산량 중에서도 특히 중국의 조광 생산량이 벌크선의 핵심입니다. 벌크 물동량의 수요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종별 물동량인데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2년에 별로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다가 물동량이 11월 말부터 반등 중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다시 물동량이 떨어지고 있어요. 중국의 코로나가 확산돼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 다시 조광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선종별 운임입니다. 운임이 여기 보시면 네. 케이프 사이즈고요. 파나막스고 스프라막스고 핸디막스인데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운임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운임 상태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다. 왜 안 좋냐? 네, 전반적으로 중국이 지금 코로나로 이제 경제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다음에 유럽은 특히 이제 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난 때문에 전 세계적인 조광 생산량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를 대충 한번 봤고요. 물동량을 한번 봤고, 지금 공급단입니다. 이제 공급단 오더북인데 이제 신조 발주가 어느 정도 쌓여 있냐? 네. 지금 보시면 완전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라이벌크 오더북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5년간 데이터인데 5년간 데이터 보셔도 역대 최저 수준을 찍고 있어요. 2016년 이래로 최저 수준이죠. 2014년, 15년 이때가 어느 때냐면 중국 요 전 기간이 2008년부터 2014년 그 조선 좋을 때, 그때 이제 중국이 경제 개발하면서 전 세계 원자재들을 마구 끌어모았던 시기가 있죠. 그 시기에 드라이벌크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공급이 됐고 그거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발주가 안 나오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규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산화물 규제하고 이산화탄소 규제가 있는데 환경 규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죠. 그래서 연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컨테이너는 다 바꿨어요. 컨테이너는 지금 이제 엄청나게 신조 발주가 많은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LNG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데 LNG 다음은 암모니아냐 메탄올이냐를 보고 있는데 지금 메탄올로 갈 분위기고요. 근데 컨테이너는 워낙 이제 이런 곳에 민감하기 때문에 LNG로 방향을 잡았는데 벌크선은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조 성과 역시 비싸기 때문에 배값이 너무 비싸니까 투자 안 하고 전부 다 이제 배당이나 이제 그렇게 주주환원 쪽에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급이 이제 그래서 공급이 신조 발주가 제한적인데, 두 번째로 환경 규제와 선속을 또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시면은 선속이 떨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배들이 다 오래됐습니다. 배들이 오래됐는데 이제 스크러버나 에코 선박이 아닌 경우에는 선속을 줄여야지 이제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선속이 준다는 건 실질적으로 공급 감소에 이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선속도 공급을 제한하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라고 보시면 되고요. 폐선량입니다. 그러니까 신조 새로 배를 사면 옛날 걸 버려야죠. 근데 보시면은 아까 신조 발주가 여기 2013년 14년 엄청 많았죠. 그 폐선량도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새 배를 사서 옛날 배를 버렸는데 지금 신조 발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폐선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배를 계속 이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에 잠깐 올라왔는데 이게 코로나 때 물동량이 워낙 주니까 이때 폐선량이 잠깐 늘었다가 21년에도 없고, 제가 이게 데이터는 정확히 못 잡았는데 2022년에도 폐선량이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감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통 15년 이상 된 선박이 지금 벌크선 선박의 전체에서 17%, 이게 작년 사례를 보면 탱커가 더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탱커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었거든요. 근데 아직은 벌크는 조금 탱커보다는 상황이 좋은 상황인데, 어쨌든 보통 설령 20년 되면 폐선하는데 오래된 배들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스크랩 가격입니다. 이게 이 방글라데시가 제일 폐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근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스크랩 가격은 좋다, 역대에 비하면. 그래서 벌크 선사들이 내가 폐선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좋은 가격을 받고 폐선을 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이제 유엔 산하에 있는 이제 국제 해사 연맹에서 이런 환경 규제를 실시하는데, 이 환경 규제가 구체적으로 실시되려면은 각 나라들이 여기에 맞게 규제를 신설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입항을 금지해야 되거든요. 입항을 금지한다거나 배가 지나가는 걸 금지한다거나, 이게 실질적인 조치인데, 인도가 이제 25년 이상 된 이제 벌커선 탱커나 벌커에 대해서 입항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이제 이런 규제가 실제로 현실화되고 있다. 유럽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들도 이렇게 이제 환경 규제를 현실화할 것 같다. 그러면은 노후 선박 폐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폐선하면은 공급이 더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운임 상승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운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BDI 최근 5년 겁니다. 2022년 거 보시면 지금 완전 바닥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바닥권. 운임이 매우 안 좋아요. 매우 안 좋으면은 주가도 바닥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스타벌크 캐리어거든요. 스타벌크 캐리어 보시면은 주가는 썩 나쁘지 않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골든오션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중고성가가 높기 때문에 자산 가치로 바닥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선사는 자산 가치가 배값이에요, 배값. 중고성가. 중고성가가 지금 매우 좋다. 그래서 주가의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다. 근데 또 하나 좋은 게 또 배당이 높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을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업황이 최악인데 주가도 최근 10년 보면은 나쁘진 않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주가가 현재 바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다올 투자에서 갖고 온 건데요. 벌크 운임이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왜냐면 지금 중국이 11월, 12월 코로나를 확 풀어버리고 나서 완전히 지금 이제 아수라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상황이 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고, 중국 물동량도 안 좋고 용선료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상황이 매우 안 좋다. 네. 그래서 이제 운임 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는 안 떨어져요. 신기하게. 아까 주가 어디 있죠? 네.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타벅스 캐리어를 $20 이하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했는데 지금 한 5에서 10% 정도 지금 수익 구간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운임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네, 그래서 중고성가를 자세히 갖고 왔는데요. 요게 이제 참고서 보시면 요게 작년에 주가가 급등했던 탱커 중고성가입니다. 5년짜리 중고성가가 급등했죠. 그러니까 이게 운임 영향도 있지만은 중고성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선사들은. 근데 드라이버크를 보시면은 작년에 좀 좋았다가 지금 많이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P나브가 가격 대비 이제 자산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 대비
시총 대비 자산 가치인데 이 자산 가치가 바로 중고성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78, 0.92, 0.61,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탱커가 지금 P나브가 보통 1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고성가의 합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산 가치 합과 주가가 한 1대1 정도 되면은 주가가 더 이상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제 상한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고성가 이렇게 되고, 요거는 참고상을 갖고 오시면은 보시면 이제 뭐 중고성가 동향을 갖고 왔는데, 요즘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한 5년 이내에서는 평년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급단을 지금까지 쭉 정리해드렸고요. 네, 이제 수요단입니다. 수요단. 왜 안 좋았느냐? 요거는 제가 이제 연간 해운시황 보고서에서 갖고 왔는데요. 한마디로 중국이 안 좋았다. 네, 빨간 줄 치신 거 보시면 됩니다. 네, 중국의 건설 분야의 침체가 철강 소비 위축을 주도했다. 부동산이 안 좋았고 그래서 철강이 안 좋았다. 네, 그래서 철강석 수입량을 보시면 조강 생산량이 안 좋았고 철강석 수입량도 썩 좋지는 않았다. 네, 그래서 중국의 건설업이 매우 안 좋다. 중국의 건설업이 안 좋았기 때문에 조강 생산량도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네가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0대 철강 생산국 중에 이제 인도와 이란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조강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요. 그다음에 유럽도 안 좋았다. 전쟁이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역발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중국도 안 좋고 인도는 지금 조강 생산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는 상황인데 안 좋았던 유럽도 이제 바닥을 찍고 회복만 하면 좋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저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재건 수요 여기 엄청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래서 다시 조강 생산이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바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네는 이제 이게 이제 보고서가 무슨 해양 무슨 공사인데 제가 까먹었네요. 하여튼 거기서는 이제 나름 이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근데 올해 철광석 뭉동량을 22년 대비 2.2% 증가한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정책 효과가 23년 본격적으로 나타나며 민간 건설 부분의 철강 수요가 금년 대비 회복될 전망이다. 저는 주목하는 게 얘네는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전망을 한 거고 2023년 하반기 이후에 철강 수요 및 철강석 물동량 증가 가능성이 존재한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 왜냐하면 양회 중국 3월 달에 양회 이후에 정책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올해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게 25% 정도고 부동산을 살리지 않으면 중국 경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반드시 부동산 경기 회복이 필요하고 이제 좀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삼성증권 보고서에서 갖고 온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23년 이제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회복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계속 요즘 조강 가격 좋죠. 철강 가격 괜찮죠. 수요가 가격은 먼저 반영하니까 지금 계속 가격이 올라오고 있어요. 열연가가. 그래서 수요를 아마 회복을 점치고 있는 건데 포스코에서도 괜찮게 보고 계시죠 지금 요즘에. 저는 그래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네네네. 선해가지고 안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강 생산량이 작년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개별 기업입니다. 보시면은 P나브는 낮을수록 싸고 LTV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고 플리드 에이지는 뭐냐면은 이제 평균 설령 젊을수록 좋고 스크러버 달수록 좋고. 자, 보시면 GOGL 얘네가 이제 골든오션 그룹인데요. 보시면은 스크러버 비율이 57%밖에 안 돼. 반밖에 안 달고 있어요. 근데 대신에 얘네는 설령이 젊어요. 그러니까 젊은 배들이 많아. 그러니까 젊은 배들이 많다는 거는 그 오염 물질이 적게 발생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늙은 배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 스크러버 장착률도 떨어지죠. 젊으니까. 평균 설령이 6년밖에 안 돼. 스타벅스 캐리어를 보면은 평균 설령이 10년이에요. 10년짜리 배들이 10년 이상 배들이 많은 거예요. 대신에 얘는 좋은 게 뭐냐면 스크러버 장착률이 95%야.
그러니까 거의 전선종이 늙은 배들은 나이 많은 배들은 스크러버를 다 달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달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젊은 배들은 스크러버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근데 LTV 부채 비율 낮고. 그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두 개만 뽑았죠. GNK 얘네들 좋은데 그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미국 시장에 상장이 이 젠코 뭐 어쩌고인데 얘는 이제 보시면은 젠코 어디 갔니? 뒤에 세 번째 젠코. 얘는 이제 그 배들이 작아요. 곡물을 많이 실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고 이글벌크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이글벌크는 여기 보시면은 수프라막스의 몰빵 한마디로 얘는 이제 작은 배의 몰빵 보시면 되고 OL은 참고로 얘는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기 노르웨이에 상장돼 있어가지고 이 벌크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OL을 제일 좋아하시는데 사지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저는 GOGL과 SBLK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근데 왜 사느냐? 저 얘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통으로 사놨거든요. 예,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마통으로 사놨는데 작년 배당 수익률이 33% 무려 33%. 네, 거기다 분기 배당을 합니다. 분기 배당을 해가지고 한 번 배당 받는데 지금 보시면 21달러인데 4분기에 1.2달러 배당을 했죠. 네, 그죠? 배당률이 무려 33%. 근데 저는 올해 1분기는 이거보다 줄 거라고 봐요. 제 예상 배당금은 한 1달러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분기 1달러입니다. 연간 1달러가 아니고. 네. 골든오션 그룹은 작년에 27% 배당했어요. 배당률이 왜 이렇게 높으냐? 돈을 벌었는데 새 배를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좋은 게 우리나라처럼 그 삼성에서 현금이 300조 쌓여 있다 할 때 우리는 오하고 좋아하지만 그 좋은 게 아시잖아요. 돈을 쓰든지 투자를 하든지 주주환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얘는 돈을 안 쓰면 확실하게 주주환원을 합니다. 그게 좋아요. 미국 기업이. 그래서 이거 이자 내고도 충분히 배당을 받으면서 기다릴 수 있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이제 마통으로 이제 사놨습니다. 마통 이자를 얼마까지? 저도 5% 넘어갑니다. 5% 그러니까 여기 올해 33%, 올해 20%만 줘도 세금 내고 이자 내고도 남더라고요.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통으로 이빠이 뚫어가지고 샀습니다 지금. 근데 배당률이 올해보단 떨어져도 22% 정도만 받아도 작년 수준들만큼만 받아도 올해 버틸 수 있겠다. 올해 하반기까지 버티자가 제 계획입니다. 추천 종목은 스타벌크 캐리어하고 골드오션 그룹. 자, 스타벌크 캐리어는 뭐가 좋냐면 벌크선사 1위고 설령 젊고 배당 수익 제일 좋고 스크러버 장점이 높고. 그러니까 스크러버를 많이 다르면은 선속 감소를 안 시킬 수가 있어요. 네, 선속 감소를 안 시킬 수가 있다. 그 선박은 대형부터 중소형까지 골고루 보이고 제일 안정적이다. 하고 골드오션 그룹은 이제 해운항 존 프레딕슨 아저씨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소유하고 있는 게 프론트라인, 그 다음에 NAT 노르딕 아메리칸 탱커스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이 해운항 아저씨가 갖고 있고 선사 운영을 제일 잘합니다. 네. 대형 선박에 몰빵돼 있고 그래서 중국 회복 시 업사이드가 제일 크다. 그다음에 설령 제일 젊고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 22%고 제일 좋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크러버 달면 좋은 것만 있나? 안 좋은 것도 있지 않나요? 스크러버 달면. 스크러버가 뭐냐면요, 오염 물질을 바닷물로 씻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철저하게 환경 규제를 지키는 나라들은 스크러버단 배도 출입 금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새 배들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스크러버를 이제 달아가지고 오염 물질을 감소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컨테이너는 그냥 싹 다 새 배로 갈고 있고. 네. 그래서 전망 클락슨 올해 전체적으로 벌크선 주가가 64% 상승할 걸로 전망한다라고 했는데 클락슨은 원래 이제 얘네는 선사의 증권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원래 보내드리고 스타벅크 캐리어도 올해는 엄청 좋을 것 같다. 2월이 바닥일 것 같다라고 IR을 했습니다. 얘네가 했기 때문에 벌크선사들이 좋아질 거라고 보더라고요. 지들도. 네, 그렇습니다. 결론. 수요 최악, 공급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요가 조금만 올라와도 굉장히 강하게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작년에 사례를 보여준 게 탱커였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벌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스타벌크를 많이 사고 있고 골든오션도 조금 갖고 있습니다. 국내 종목 페노션이 있는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네, 너무 개판이라 회사가. 너무 개판이야. 네, 주주 환원이 아주 얘네 페노션
돈 벌어가지고 그거 샀잖아요. 항공사 샀잖아요. 예. 그게 걔네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그 스타볼크 캐리어 같은 경우는